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즐기게 되었다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아마도 당신은 사람들과 자주 함께 있을 필요를 느끼지 않을 수도 있고, 혼잡한 사교 모임보다는 조용한 순간에서 위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당신이 물러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노년기에 혼자 있기로 선택하는 것은 종종 큰 지혜의 표시입니다. 사회는 사회적 존재와 지속적인 연결을 찬양하는 경향이 있지만, 고독을 감사하는 데서 오는 깊은 힘과 이해심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노인들이 놀라울 정도로 현명한 5가지 강력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평화에 대한 가치부터 평생 학습 포용에 이르기까지 각 이유는 노년기의 고독이 외로움이 아니라 개인적 성장, 정서적 강인함,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끝까지 나와 함께 있어주세요. 고독에 대한 선호가 실제로 노화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화의 가치를 이해합니다. 인생에는 소음보다 평화가 더 가치 있는 때가 옵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그 시기는 말년에 찾아옵니다. 수십 년간 책임을 다하고 갈등을 처리하고 삶의 부침을 헤쳐나가면서 당신은 평화가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불필요한 드라마, 끊임없는 방해, 얕은 상호작용이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킬 뿐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의무로 하루를 채우는 대신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누구와 함께 보낼지에 관해서는 이제 양보다 질을 선택하십시오. 70세의 제럴드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동료, 이웃, 지인 등 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사회생활을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사회적이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그는 그러한 관계 중 많은 부분이 진정한 연결보다는 습관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일에는 거절하기 시작했고 대신 조용한 아침 산책, 책 읽기, 앉아서 생각에 잠기는 것 등 고독의 단순한 즐거움에 집중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놀랍습니다. 그는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고독을 포용하는 능력은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 지속적인 외부 자극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자신에 대해 충분히 편안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앉아있을 줄 모르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회사를 선호한다면 이는 정서적 강인함, 독립성 및 지혜의 표시입니다. 기쁨을 주지 못하는 사회적 의무를 지키느라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평화를 지키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결코 배우지 못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이 고립과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립은 누군가가 단절감을 느끼고 동료애를 갈망할 때 발생합니다. 그들에게는 고독이 없습니다. 반면에 고독은 선택입니다. 세상의 불필요한 소음에서 벗어나 고요함 속에서 위안을 찾는 결정입니다. 무의미한 사교보다 평화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삶의 지점에 도달하면 노화의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를 잠금 해제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당신은 강한 자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혜의 가장 큰 징후 중 하나는 자신을 진정으로 아는 능력입니다. 어렸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고 사회적 관계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가족, 친구, 동료로부터 승인을 구하는 데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자신을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용납할 것인지, 용인하지 않을 것인지를 이해하기에 충분한 경험을 통해 살아왔습니다. 그런 종류의 자기인식은 드물고 강력한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과 강한 관계를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침묵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해, 또는 정체성을 주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진심으로 자신의 회사를 즐긴다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결코 달성하지 못하는 자기 수용과 내면의 안정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검증을 위해 외부를 찾는 대신 내부를 바라보고 단순히 자신이 되는 것에서 만족을 찾습니다. 68세인 패트리샤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그녀는 항상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끊임없이 나들이를 계획하고 항상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의 사교 활동 중 상당 부분이 진정한 성취감보다는 습관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 그녀는 혼자 산책을 하고 커피와 함께 평화로운 아침을 즐기고 심지어 혼자 여행하는 등 혼자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전혀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이 넘쳤고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루었으며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잘 알면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외부 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회사, 자신의 결정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수준의 자기 인식을 통해 사회적 기대나 다른 사람의 압력에 굴복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과 일치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고독을 선호하는 이유를 궁금해할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 즉 내면의 일을 하고 증명할 것이 없으며 자신의 존재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의 표시로 그것을 볼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관계에서는 양보다 질을 선택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가장 큰 깨달음 중 하나는 모든 관계를 유지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젊은 시절에는 지인이나 직장 동료, 혹은 인생에 별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삶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유지하는 관계의 질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오랫동안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유대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지혜는 장수가 항상 가치와 같지는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관계가 상호 존중, 지지,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의무감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에너지를 고갈시킬 뿐입니다. 고독을 선호하는 많은 노인들이 반사회적이거나 외롭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단순히 얕은 연결을 넘어 더 깊고 의미 있는 유대를 우선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72세의 프랭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우정이 자신의 삶에 큰 가치를 더해주지 않을 때에도 많은 친구들과 계속 연락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모임에 참석하고 강요된 듯한 대화를 나누며 자신을 진정으로 알지도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는 현실적이고 의미 있고 풍요롭게 느껴지는 소수의 관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자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결과는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가볍고, 더 평화롭고, 더 많은 성취감을 느낍니다.
양보다 질을 선택하면 겉모습보다 진정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우정을 강요하거나 단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의미 없는 잡담에 참여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가족이든 가까운 친구 몇 명이든 심지어 자신과 맺은 유대감이든 진정한 기쁨, 지혜, 연결을 가져오는 관계에 투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독을 선호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과 그들과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관계가 사회적 기대보다 더 중요한 삶의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검증된 느낌을 받기 위해 전체 사교 행사 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깊은 지혜의 표시입니다. 지속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즐거움을 유지하세요.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서 깊은 성취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현명한 노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이용해 읽기, 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심지어 새로운 언어 배우기 등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합니다. 그들은 오락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진정한 만족을 주는 방식으로 정신을 발전시킵니다. 이런 종류의 지적 호기심은 지혜와 장수를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학습과 창의적 추구를 통해 정신적으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노인들은 더 예리한 인지, 기능과 삶에 더 큰 목적 의식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74세의 엘리너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가족을 부양하고 힘든 직업에서 일한 후 그녀는 이전보다 더 많은 자유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그 시간을 동아리나 동아리에 가입하여 채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녀는 혼자 배우는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역사와 철학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자신의 삶의 추억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지루함이나 외로움을 느끼는 대신 그녀는 혼자 있는 시간에 새로운 즐거움과 목적의식을 발견했습니다. 평생 학습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은 정신을 예리하게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고 참여하고 삶에 대해 흥미를 느끼는 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정 나이가 되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배웠다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집니다. 하지만 가장 현명한 선배들은 다른 관점이든 한 번도 시도해 본 적 없는 기술이든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이든 항상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종종 끊임없는 방해를 추구하지만 이를 포용하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한계가 아니라 기회임을 이해합니다. 피상적인 상호작용에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고독을 활용하여 지식을 쌓고 도전하고 삶에 대한 감사를 깊게 합니다. 그것은 참된 지혜의 표시입니다. 5번째, 당신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편안함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혼자 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고독을 피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바쁘게 지내고 일정을 방해 요소로 채우고 주변을 소음으로 가득 채웁니다. 이는 혼자 조용히 앉아있는 것을 피하기 위한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노년기에 고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드물고 강력한 정서적 성숙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편안하고 과거와 평화롭게 지내며 자신의 내면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거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혼자 앉아있을 수 있다면 이는 깊은 자기 수용 감각이 발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더 이상 외부 자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복을 정의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자신과 연결될 수 있는 고요함, 성찰, 조용한 순간을 감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런 종류의 정서적 독립은 많은 사람들이 결코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며, 이는 지혜의 분명한 표시입니다. 69세의 월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그는 사교 행사에 참석하고, 대화를 나누고, 항상 할 일이 있는 등 끊임없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는 사교 활동의 필요성 중 상당 부분이 자신의 생각에 직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독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는 조용한 순간을 이용하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감사하며 한때 바빠서 묻어두었던 옛 감정을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는 이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고독 속에서 편안함을 느낀다고 해서 결코 사교 활동을 즐기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고요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지점, 후회하지 않고 삶을 반성할 수 있는 지점, 매 순간이 무엇인지 감사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침묵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성장, 감사, 이해의 공간으로 받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깊은 자기 성찰을 피하면서 평생을 보내지만 이 정도의 자기 성찰에 도달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를 터득한 것입니다. 혼자 있고 완전히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많은 사교 활동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 즉 진정한 내면의 만족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종 생각. 노년기에 혼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하는 것은 외로움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의 표시입니다. 이는 당신이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는 관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속 배우고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 인식과 정서적 힘의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고독을 선호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당신은 혼자 있는 시간이 공허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 성찰, 개인적 성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수준의 이해를 갖고 이 삶의 단계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이 침묵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산만함을 쫓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함께 있는 곳에서 기쁨을 찾고 혼자 앉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은 노아의 가장 큰 선물 중 하나, 즉 진정으로 자신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능력을 잠금 해제한 것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다음 중 어떤 통찰력을 당신에게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오늘 배운 한 가지와 이를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귀하의 생각은 우리에게 중요함으로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을 읽으면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